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4를 공부하고 있는 안정호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mình tên là Luyến. Mình sẽ tham gia lớp học tiếng Hàn với các bạn ngày hôm nay. 오늘은 제4과 생활정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엔 선생님은 보통 생활정보를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찾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친구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네. 친구를 통해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 저 역시도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정보를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하니까 정말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 안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Các bạn ơi, thì bây giờ chúng ta sẽ học sang cái bài là những cái thông tin về cuộc sống. Các bạn thử tìm hiểu xem có những cái nội dung gì các bạn nhé. Trước hết xin mời các bạn tìm hiểu phần từ vựng. 네, 그럼 먼저 사과 구매에 대한 어휘, 물건을 사는 일이죠. 물건을 사는 일, 구매에 대한 어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식주입니다. 자, 의 하면 이것은 옷이죠. 식은 무엇입니까? 이건 밥입니다. 먹는 일이죠. 그리고 주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입는 일과 먹는 일과 사는 일에 대한 일, 그런 것을 한 번에 부르는 말이 우리는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식주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필수 요소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의식주. 꼭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이고요. 두 번째, 물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가가 무슨 뜻입니까? 물가는 물건값, 여러 가지 물건값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한 가지의 물건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건의 가격을 평균 낸 것을 우리는 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물가가 싸다, 비싸다. 물가가 싸요. 한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요. 아니면 한국은 물가가 너무 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가가 싸다, 물가가 비싸다. 자, 그 다음에 물가가 옛날에는 쌌는데 지금은 비싸졌어요. 물가가 비싸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물가가 올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가가 올랐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물가가 비쌌는데 지금은 물가가 싸졌어요. 그것은 물가가 내렸어요. 물가가 내리다. 그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물가가 내렸어요. 물가가 싸졌어요. 라는 의미로 물가가 내리다 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생필품인데요. 생활 필수품을 짧게 줄여서 우리는 생필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생필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생필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활 필수품의 짧은 말 생필품입니다. 네, 이렇게 물건을 사는 구매에 대한 어휘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구매에 대한 어휘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또 구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교과서로 다시 한번 공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거에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거라는 것은 사는 일, 집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단어라는 뜻이죠. 자, 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여기서는 우리 요금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금.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 내는 돈. 그것이 바로 요금이죠. 그래서 가스 요금, 가스를 사용하고 나서 내는 돈이죠. 수도 요금, 이것은 물을 사용하고 내는 돈이고요.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고 내는 돈이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버스를 타고 내는 돈, 그런 것을 버스 요금,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 택시 요금 다 괜찮죠. 그 다음 또 우편 요금, 편지를 보낼 때 내는 돈, 그것이 우편 요금이죠. 우리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공요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는 공공요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스를 사용한다든지
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일정한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요금들을 전부 합쳐서 공공요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주거에 관련된 어휘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관공서에 대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공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죠. 정부기관들. 자, 여러분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관공서는 어디인가 하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것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정부기관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들어오는 일, 또 나가는 일, 이런 것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비자,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거나 또는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를 발급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줍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뭔가 하면 외국인들의 신분증입니다. 이거.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증명서, 카드죠, 카드. 한국인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있고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관공서에 대한 공부도 한번 해보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어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긴급전화다. 긴급전화는 급할 때 거는 전화, 급할 때 하는 전화, 그게 긴급전화죠? 우리 언제 급합니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급해집니다. 급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죠. 한국에서는 119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119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âng, sau đây chúng ta sẽ dùng một số từ vựng mà thầy vừa giải thích để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xin mời các bạn xem chữ 물가 là vật giá phải không ạ? Lương tháng thì không lên mà vật giá thì cứ lên hoài nhỉ? Câu này chắc là hay nghe nhiều người hay nói đúng không ạ?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네요. vật giá thì lương thì không lên mà giá thì lên hoài. 구비서류 là một cái hồ sơ mà chúng ta cần phải chuẩn bị khi nộp vào đâu đó. Nếu muốn xin vào công ty đó thì cần hồ sơ gì? 그 회사에 지원하려면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Tiếp theo là từ 발급. 발급 là mình xin được cấp phát một cái gì đó. Ví dụ như mình đăng ký xin cấp visa hoặc là đăng ký xin cấp hộ chiếu gì đó thì mình sẽ dùng là 발급. Nếu muốn đi Hàn Quốc trước hết phải xin visa, nghĩa là xin được cấp visa. 한국에 가려면 우선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해요. Vâng, trên đây là chúng ta vừa luyện tập một số các cái từ vựng mà chúng ta hay dùng trong cuộc sống hàng ngày. Rất là mong các bạn cũng sẽ áp dụng cái phương pháp này để chúng ta luyện tập những cái từ vựng khác các bạn nhé. Vâng, sau đây là phần ngữ pháp. Trong bài này chúng ta sẽ được học ngữ pháp về cách nói gián tiếp. Có nghĩa là mình nghe một lời nói của ai đó xong rồi mình chuyển lại cho một người khác. Thì đầu tiên là 대요.
chúng ta có thể áp dụng cái cấu trúc này với cái bảng như sau. Ví dụ như động từ, tính từ hoặc là danh từ đi với ita ở thì hiện tại, quá khứ hoặc là chỉ cái ý chí hoặc là dự đoán một cái gì đó thì chúng ta sẽ dùng như thế này. Tiêu biểu phần này các anh chị các bạn có thể tham khảo ở trong sách giáo khoa. Tuy nhiên thì tôi sẽ chỉ giới thiệu một cái điển hình, ví dụ như động từ ở thì hiện tại. Nếu mà là động từ không có phụ âm cuối, không có 받침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niendeo. Ví dụ như là khata không có phụ âm cuối, khi bỏ chữ ta đi thì chúng ta không có phụ âm cuối, vì là không có 받침, đúng không ạ? Thì trong trường hợp đó chúng ta sẽ dùng là kandeo. Tuy nhiên nếu mà với cái động từ là 먹다, khi chúng ta bỏ ta đi thì còn lại 먹 là có phụ âm cuối, có 받침, thì lúc đó chúng ta sẽ dùng là 먹는데요. Chúng ta sẽ dùng là 먹는데요. Và còn những cái động từ khác thì các bạn có thể ứng dụng để mà ứng dụng cái bảng này để chúng ta chuyển đổi các cái động từ sang cách nói gián tiếp các bạn nhé. Thì cách nói gián tiếp này với trường hợp là mình chỉ tường thuật lại một cái gì đó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theo. Bây giờ chúng ta sẽ có là hỏi, ai đó hỏi cái gì đó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nghe vô. Hoặc là ai đó yêu cầu làm cái gì đó chúng ta sẽ dùng là re vô. Ai đó rủ chúng ta làm cái gì đó chúng ta sẽ dùng là chè vô. Thì các bạn thử cùng với thầy An chúng ta tìm hiểu rõ các cái ý nghĩa của các cái cấu trúc này thông qua các câu ví dụ các bạn nhé. 네, 그러면 대요, 그다음 녜요, 레요, 제요 이 네 가지 문법의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요입니다. 지원 씨는 생활용품을 주로 한국 마트에서 산대요.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지원 씨에게 들었습니다. 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생활용품을 주로 한국 마트에서 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 씨가 그것을 듣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전해주는 말이죠. 지원 씨는 생활용품을 주로 한국 마트에서 산대요. 다른 사람에게 지원 씨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예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 씨가 어느 대학교가 한국학 전공으로 가장 유명하니에요. 자,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남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요가 붙으면 질문입니다. 자, 남 씨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어느 대학교가 한국학 전공으로 가장 유명해요? 가장 유명한 한국학 전공 대학교를 남 씨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이 말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남 씨가 어느 대학교가 한국학 전공으로 가장 유명하니에요. 그래서 남 씨가 질문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문문이고 이렇게 의문문일 때는 예요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의뢰요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문이죠.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란 씨가 지난번에 만났던 서점 앞으로 저녁 6시까지 오래요. 자, 누가 말했습니까? 란 씨가 말했습니다. 란 씨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지난번에 만났던 서점 앞으로 저녁 6시까지 오세요. 저녁 6시까지 오세요 말했습니다. 자, 란 씨가 으세요 말한 것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합니다. 어떻게 전해요? 오래요 이렇게 전합니다. 네, 그래서 명령문이죠. 으세요 문장은 으래요로 전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자사전은 어디에 가서 살까요? 지훈 씨가 싸고 좋은 곳을 안다고 같이 가재요. 자, 누가 말했습니까? 이번에는 지훈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먼저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싸고 좋은 곳을 아니까 같이 갑시다 말한 거죠.
같이 갑시다 말하니까 그것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같이 가재요 하고 전하는 것이죠. 같이 가재요. 자, 그래서 이것은 청유문이라고 하죠. 같이 합시다. 우리 합시다. 그래서 읍시다. 다시 전할 때는 가재요. 의재요. 재요입니다. 재요. 같이 가재요. 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문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요. 바로 달래요와 주래요입니다. 달래요, 주래요. 자, 이것을 전화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B는 누구에게 전화를 합니까? 자, 먼저 풍씨가 전화해달래요. 그럼 B는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해요? 자, 풍씨가 뭐라고 말했어요?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B씨는 풍씨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풍씨가 유진씨에게 전화해 주래요. 자, 여기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바로 누구입니까? 유진씨가 있어요. 자, 그럼 B씨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해요? 유진씨에게 전화해 줘야 돼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저에게 주세요. 이것은 달래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것은 주래요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주세요. 다시 말할 때는 달래요.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다시 말할 때는 주래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달래요와 주래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iếp theo thì chúng ta sẽ dùng những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để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Ví dụ như nói là thầy giáo nói thứ sáu tuần sau thi lúc 1 giờ chiều. 선생님이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시험이 있대요. Như vậy cái câu gốc sẽ l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시험이 있어요. Thầy giáo sẽ nói như vậy. Và một bạn nào đó nghe được và thuật lại thì sẽ nói là 선생님이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시험이 있대요. Hoặc là đến nhiều là hỏi. Bạn Mai hỏi khi nào thầy về Hàn Quốc. Bạn Mai hỏi khi nào thầy về Hàn Quốc. Mai 씨가 선생님께서 한국에 언제 돌아가실 거냐요. Bạn Mai hỏi với một người khác là khi nào thầy về Hàn Quốc. Rèo. Trên công ty bảo bạn nộp bằng tốt nghiệp chậm nhất là ngày mai. Có nghĩa là bảo, mình có thể dịch là reo, trong trường hợp này mình dịch là bảo. 사무실에서 졸업증명서를 내일까지 제출하래요. Và tiếp theo nữa là Cheo. Lớp trưởng rủ chúng ta tuần sau đi xem triển lãm du học Hàn Quốc. 반장이 다음 주에 한국 유학 박람회에 가재요. Thì trên đây là chúng ta vừa học một số các cái mẫu câu liên quan đến cái việc tường thuật lại một cách nói gián tiếp một lời nói của ai đó. Các bạn về nhà các bạn cố gắng thường xuyên luyện tập cái cách nói này để sau này chúng ta có thể chuyển lại lời của ai đó cho một người khác các bạn nhé. 네, 오늘 보실 대화문 영상은요, 유진 씨와 남 씨의 대화입니다. 유진 씨가 자기가 본 전단지의 내용을 남 씨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전단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팔 물건은 중고 책상, 사용했던 책상입니다. 사용 기간은 1개월, 한 달 사용했네요. 자, 왜 이것을 팔고 싶어요? 고향에 돌아가게 돼서 팔아요. 처음에는 8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4만 원에 팔고 싶어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저녁 늦게 전화해야 해요. 그래야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전화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죠. 네, 그럼 이런 내용으로 된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씨, 중고 책상을 산다고 했지요? 제가 전단지에서 괜찮은 걸 하나 봤어요. 그래요? 어떤 건데요? 서랍이 3개 있는 원목 책상이고 1년 사용했는데 고향에 돌아가게 돼서 파는 거래요. 아직 새 것 같대요. 얼마에 판대요? 8만 원에 샀는데 4만 원에 팔려고 한대요. 그래요? 한번 연락해 봐야겠네요. 아, 저녁 늦게 전화해달래요.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죠? 그 내용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남씨, 중고 책상을 산다고 했지요? 제가 전단지에서 괜찮은 걸 하나 봤어요. 전단지는 광고종이죠, 광고종이. 자, 남씨는 중고 책상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것을 유진 씨가 알고 있었는데 유진 씨가 광고지를 본 거죠. 그래요? 어떤 건데요? 어떤 중고 책상인데요? 그러면 중고 책상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서랍이 3개 있는 원목 책상이고, 원목 책상, 나무로 만든 책상이죠. 서랍이라고 하면 이렇게 책상에 물건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바로, 네, 이게 서랍이죠, 서랍. 서랍이 이렇게 3개 있는 그런 원목 책상, 나무로 만든 책상이고, 1년 사용했는데 고향에 돌아가게 돼서 파는 거래요. 아, 고향에 가게 됐어요. 근데 아직 새 것 같대요. 아주 새 것 같은 책상인가 봐요. 얼마에 판대요? 8만 원을 샀는데 4만 원에 팔려고 한대요. 지금 다 전단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다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요, 대요, 다 대요, 레요를 사용하고 있죠. 8만 원에 샀는데 4만 원에 팔려고 해요. 그것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팔려고 한대요. 그래요? 한번 연락해 봐야겠네요. 아, 저녁 늦게 전화해 달래요. 누구에게 전화하는 겁니까?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전단지에 있는 내용은 그것이죠.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해 달래요 라고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동영상, 아까 보신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씨, 중고 책상을 산다고 했지요? 제가 전단지에서 괜찮은 걸 하나 봤어요. 그래요? 어떤 건데요? 서랍이 3개 있는 원목 책상이고 1년 사용했는데 고향에 돌아가게 돼서 파는 거래요. 아직 새 것 같대요. 얼마에 판대요? 8만 원에 샀는데 4만 원에 팔려고 한대요. 그래요? 한번 연락해 봐야겠네요. 아, 저녁 늦게 전화해달래요. 네, 아까 대화문에서는 이제 원목 책상, 중고 원목 책상을 이제 보고 이야기해 주는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소형 냉장고입니다. 자, 소형 냉장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와 대화문 바꾸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형 냉장고고요. 6개월 동안 사용했네요. 자, 그리고 판매 이유는 하숙집으로 옮기게 돼서 팔아요. 이사하나 봐요. 지금 원래 혼자 살다가 하숙집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파는 거예요. 하숙집에 가면 하숙집에는 큰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 없나 봐요. 그렇죠? 원래 12만 원에 샀는데 8만 원에 팔 거예요. 자, 그리고 냉동 기능. 얼음을 만드는 기능이죠. 네, 얼리는 기능. 냉동 기능도 좋아요. 오후 6시에서 9시에 전화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대화문 바꾸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남씨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진씨를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어떤 건데요? 얼마에 판대요? 그래요? 한번 연락해 봐야겠네요. 네, 잘 만들어 보셨나요? 그럼 저하고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씨, 뭘 산다고 했죠? 냉장고를 산다고 했죠. 제가 전단지에서 괜찮은 걸 하나 봤어요. 그래요? 어떤 건데요? 소형 냉장고였죠? 소형 냉장고이고 6개월 사용했는데 하숙집으로 옮기게 돼서 파는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 냉동 기능도 좋대요. 얼마에 판대요? 12만 원에 샀는데 8만 원에 팔려고 한대요. 그래요? 한번 연락해 봐야겠네요. 아!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전화해 달래요. 나에게 전화해 주세요. 전화해
달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잘 만들어 보셨나요? 이 내용은 2번, 3번 계속 반복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Vâng, tiếp theo sau là phần đọc hiểu. Phần đọc hiểu ngày hôm nay chúng ta sẽ đọc một bức thư của bạn Tuấn gửi cho bạn Jiwon. Bạn Tuấn chuyển lời hỏi thăm của các bạn Việt Nam đến với bạn Jiwon, người mà đã đi du học ở Việt Nam trước đây và nay đã về Hàn Quốc rồi. Vâng, sau đây xin mời các bạn xem trang 82 để chúng ta xem nội dung bức thư các bạn nhé. Jiwon 씨 잘 지내고 있어요? Là một kiểu hỏi thông thường. Jiwon, bạn có khỏe không? 지원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지 8개월이 지났네요. 뭐뭐 niên rồi sau đó chúng ta nói về thời gian là đã qua cái gì đó thời gian rồi, qua 8 tháng rồi. 여기 베트남은 벌써 더워졌어요. 덥다 là nóng phải không các bạn? Nhưng mà càng ngày càng nóng hơn nữa thì chúng ta sẽ 더워지다. 덥다 là nóng mà càng ngày càng nóng lên thì 더워지다. 여기 베트남은 벌써 더워졌어요. 한국은 어때요? 학교 생활은 재미있나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여기 친구들은 지원 씨가 많이 보고 싶대요. Đoạn đầu tiên là hỏi là bạn có khỏe không, rồi nói về những cái nội dung thông thường, ví dụ như là hỏi là thông báo cho bạn biết là ở Việt Nam đang nóng lên, và hỏi xem bạn Jiwon như thế nào, thời tiết Hàn Quốc như thế nào, cuộc sống như thế nào, rồi có làm thêm hay không. 여기 친구들은 지원 씨가 많이 보고 싶대요. Hồi nãy chúng ta vừa học câu nói gián tiếp 보고 싶대요. Các bạn nói là 보고 싶어요. Các bạn nói cho bạn Tuấn nghe. Nói với Tuấn là 지원 씨가 보고 싶대요. Nói là nhớ bạn Jiwon. Xong bạn Tuấn mới đem thuật lại câu chuyện đó cho bạn Jiwon thì nói là các bạn nói với tôi rằng là các bạn ấy rất nhớ 다고 해요. 보고 싶다고 해요. Nhưng mà cái này người ta viết ngắn lại là 보고 싶대요. Được chưa nào? Cái phần này chúng ta đã học trong phần ngữ pháp rồi. Là các bạn ở Việt Nam nói là rất là nhớ Jiwon. 친구들이 베트남에서보다 한국 생활이 더 재미있네요. Và cũng là nheo là gì các bạn? Câu hỏi gián tiếp đúng không ạ? Các bạn ấy hỏi rằng cuộc sống ở Hàn Quốc có thú vị hơn cuộc sống ở Việt Nam hay không? 또 이곳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보고 싶지 않네요. Các bạn ấy hỏi rằng bạn có nhớ những người bạn mà đã cùng học ở đây hay không, là ở Việt Nam hay không? 그리고 베트남어를 많이 잊어버리지는 않았네요. Hỏi và các bạn ấy hỏi là bạn có quên tiếng Việt Nam nhiều chưa? Đây là một cái biểu tượng mặt cười đúng không ạ? 사실은 thực ra là cái viết thư này á thì 사실은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Có một cái tin tốt lành. 만 씨가 이번 여름부터 한 학기 동안 한국에 공부하러 가기로 했대요. 했대요 là bạn ấy nói rằng là bạn sẽ đi du học sang Hàn Quốc. 그리고 한국에 가면 지원 씨를 제일 먼저 만날 거래요. Nếu mà với cái 만날 거예요. Đây là câu mà người ta sẽ thuật lại 만날 거예요. Nhưng mà lúc đó chúng ta sẽ chuyển ra thành bạn ấy nói là bạn ấy sẽ 만날 거래요.
Cái này là câu nói trực tiếp, xong bây giờ mình chuyển thành câu nói gián tiếp thì mình sẽ dùng là 만날 거래요. 그리고 저에게도 같이 한국에 가재요. 가재요. Rủ, và bạn ấy cũng rủ tôi. Nếu mà nói câu nói gián tiếp là bạn 갑시다. Nếu mà là câu nói gián tiếp sẽ là 갑시다, đúng không? Nhưng mà khi mà mình nói thành câu nói trực tiếp là 갑시다, nhưng mà khi mình nói câu nói gián tiếp 가자고 해요, mình kể lại thì từ đây đến đây mình sẽ là 가재요. Trong phần ngữ pháp các bạn đã được học rồi đúng không ạ? Là và 저에게도 같이 한국에 가재요. Và bạn ấy cũng rủ tôi đi Hàn Quốc với bạn ấy. 그래서 저도 아르바이트로 돈을 좀 더 모아서 여름에 한국에 여행 갈 생각이에요. 뭐뭐을 생각이에요 là tôi có suy nghĩ, tôi có dự định là sẽ làm cái gì đó.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던 것처럼 우리 여름에 만나서 신나게 놀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럼 다음에 또 메일 보낼게요. 잘 지내요. 또 하나는 Xuất là thường là chúng ta PS đó đúng không ạ? Tái bút, viết rồi, hết rồi, bây giờ tái bút. 지원 씨 한국 휴대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Và trên đây là chúng ta vừa được đọc một cái bài, một cái lá thư của bạn Tuấn gửi cho bạn Jiwon. Đầu tiên là bạn ấy hỏi thăm tình hình sức khỏe, xong rồi bạn ấy kể cho Jiwon những cái tình trạng ở Việt Nam và các bạn ở Việt Nam nhớ bạn Jiwon như thế nào. Xong rồi kể cho bạn Jiwon nghe một cái sự kiện là sắp tới bạn Mạnh sẽ đi sang Hàn Quốc. Và cuối cùng là bạn Tuấn Anh cũng muốn được đi sang Hàn Quốc nên bây giờ là đang làm việc, đang làm thêm để mà kiếm tiền để mùa hè đi qua Hàn Quốc thăm bạn Jiwon. Và cuối cùng là bạn sẽ nói là chúc bạn khỏe. Và khi mà chúng ta có muốn thêm tái bút, viết hết rồi, tới đây là hết rồi đúng không? Và chúng ta muốn tái bút thì chúng ta sẽ ghi là 출신 và chúng ta ghi nội dung mà chúng ta muốn ghi vào. Các bạn thử ứng dụng cái bố cục viết thư như thế này, các bạn thử viết thư cho một người bạn nào đó ở Hàn Quốc xem. 네, 오늘 쓰기 시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다시 전달해 줄 때 쓰는 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글이겠죠? 설명해 주는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늘 써볼 글은 한국 주거지에서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조금 복잡하게 버려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먼저 내용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려야 하냐 하면 먼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와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쓰레기를 지금 종류별로 세 가지로 나눴죠?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세 가지로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눈 후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일반 쓰레기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서 거기 넣어서 버려야 한다. 지역마다 종량제 봉투와 가격은 다르다. 자, 이것이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인데 수분을 제거하고 물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한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버립니까? 종이, 플라스틱 등 종류별로 분류하여 나누어서 재활용 쓰레기라는 것은 쓰레기 중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그것을 재활용 쓰레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해진 날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버려야 한다. 자, 이런 방법을 쭉 설명을 해준 후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거나 버리는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돈을 내는 것이죠. 잘못했을 때 내는 돈, 그것이 벌금이죠. 벌금을 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한 후에 나눈 후에 각각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을 때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xong bài 4, bài nói về những cái thông tin của cuộc sống. Những thông tin có bổ ích cho cuộc sống của các bạn không ạ? Hy vọng rằng sau này khi các bạn sang Hàn Quốc, những cái thông tin này sẽ đóng góp rất là nhiều trong cái việc có một cái cuộc sống thật là thoải mái của các bạn ở Hàn Quốc. Và trong bài này chúng ta đã học những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sự mua sắm nè, cũng như là những cái cuộc sống liên quan đến cái vấn đề về nhà ở nè và các cái cơ quan công cộng. Trong đó chúng ta còn có học những cái ngữ pháp như là 대요, 제요, 대요 để thể hiện một cái cấu trúc cách nói gián tiếp. 네, 이렇게 오늘 제4과 생활정보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베트남과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죠. 네, 오늘 배운 어휘와 표현 교과서를 통해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